네,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새로운 중단원이 들어갈 거예요. 화학의 언어. 지금 화학의 언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언어, 우리말, 한국말. 뭐 수학의 언어는 숫자와 뭐 곱셈, 나눗셈 이런 거죠. 더하기, 빼기. 그죠? 그리고 우리말의 언어는 뭐 가나다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화학의 언어는 뭘까? 화학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화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수단이 이런 거다 라는 게 바로 화학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화학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잘 이 부분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화학원 뒷부분은 물론이거니와 화학2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 가서 화학 공부할 때 화학과 안 가도 화학 공부 다 해야 되거든요. 이과로 진학을 하면은 그런 게 다 손도 못 대요. 그래서 화학의 언어는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수학에서 구구단처럼 되게 간단한데 우리 친구들이 처음 배울 때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도 풀어보고 공부 여러 번 해보다 보면은 되게 익숙해지고 되게 쉬운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수능 기출문제 보면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수능에서 1등급을 가르는 혹은 만점을 가르는 문제가 이 1단원 쪽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은 화학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것보다 더 수학적인 스킬, 뭐 문제풀이 스킬, 창의력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화학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그런 좀 난년들 같은 문제들은 좀 제쳐두고 기본적인 화학의 언어가 뭔지 기본적인 화학 개념을 조금 차근차근 배워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학습 목표 읽어보면은 원자량과 분자량을 설명할 수 있다. 원자량이 뭔지 분자량이 뭔지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다음 아보가드로수와 몰의 뜻을 이해하고 아보가드로수로 몰 지금 다 처음 보는 단어죠. 되게 그렇게 복잡한 개념 아닙니다.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1몰을 어림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1몰이 뭔지 어떻게 되는지 어림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몰이랑 무엇인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화학원은 기본적으로 통합과학까지 그 과학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진도가 나가요. 그런데 지금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극소수죠. 지금 여기 선생님이 원소, 분자, 원자, 분자, 이온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네 개의 차이점 다 각각 구분할 수 있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친구 되게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얘들이 뭔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한번 훑어보고 나아가는 걸로 할게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던 개념인데 다시 복습을 해보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다라고 하는 이 성분이다, 성분, 종류 이런 걸 지칭하는 단어가 원소죠. 얘들아 원소는 그 주기율표에 있는 그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산소, 수소, 탄소 이렇게 됩니다. 그 주기율표에 들어있는 그 애들 다 원소예요. 다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종류예요. 이해되나요? 이런 걸 보고 원소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랑 같은 말 뭐 알갱이.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다 조그만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알갱이 하나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얘도 알갱이긴 알갱인데 지금 계속 쪽에서 물질의 성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성질이 유지되는 최소한의 알갱이를 말하는 게 바로 분자죠. 그래서 분자의 예를 보면은 산소기체. 지금 산소기체에서 산소기체가 O2잖아. 이 O2를 O 두 개로 쪼개면 산소기체의 성질이 유지가 되나요? 물질의 성질이 유지가 되나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분자라고 하고 O2가 분자입니다. 또 물도 H2O라고 쓰죠. 이 H2O 그림을 그려보면은 산소랑 수소가 지금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라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로 잘라요. 그럼 물의 성질이 유지가 될까?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물도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산화탄소 CO2, 이 CO2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탄소랑 산소랑 다 쪼개놓으면 물질 성질이 구분되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죠. 네, 그래서 CO2도 가장 작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다, 알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 분자, 원소 개념을 조금 구분해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화학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는 분자라는 말 속에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네, 분자는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입니다. 네, 지금 여기 봐볼게. O2, 지금 산소 두 개가 공유결합하고 있죠. 여기 아니지. 이렇게. 그래서 옥텟 규칙 각각 만족하는 분자 공유결합하고 있고요. 물 같은 경우에도 공유결합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도 공유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공유결합을 안 하는 물질들은 분자가 아니냐? 네,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여기 선생님이 원소, 원자, 분자, 이온 이렇게 해놨으니까 원소, 원자, 분자 얘는 이온이겠죠? 이온의 정의를 우리가 더 알아볼게요. 이온,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뭐 이온 결합하면서 이온 더 자세히 배웠을 텐데 이온을 처음 배운 거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원자 또는 원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원자일 때 뭐 Na 플러스 이런 전하를 띠는 원자죠. 또 원자단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예가 뭐 SO4, E-, 뭐 NO3- 이런 친구들 지금 원자들이 결합하고 있잖아. 이런데 지금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 원자단도 이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황산이온, 질산이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원소, 원자, 분자, 이온 얘네들을 조금 구분해서 딱딱딱 정의 알아두셔야지 뒤에 가면서 헷갈리지 않아요. 그럼 이 개념을 다 이해했는지 선생님이랑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일단 물 분자 두 개를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서 분자 몇 개일까요? 네, 선생님 물 분자 두 개 그렸다고 그랬으니까 두 개 있죠. 그러면 원자는 몇 개일까? 원자는 알갱이 하나하나 따로 세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원소는 몇 종류? 원소 몇 개? 원소는 O, 산소랑 수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원소, 원자, 분자, 이온 이 개념을 조금 잘 이해를 해 주셔야지 뒤에 공부를 할 때 헷갈리지 않고 딱딱딱 됩니다. 네, 그래서 원소, 원자, 분자, 이온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개념 다시 한번 살펴봤고 이 뒤에부터 진도 더 나가 볼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호단소 물질을 원소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소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호단소 물질을 지칭하는 말인지 아니면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을 지칭하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조금 맥락상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호단소 물질의 정의 다시 살펴보면 단일한 원소로 되어 있으면서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물질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O2, N2, H2 이런 애들이 있죠. 네, 좋아요. 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물질들이 다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다 원자, 분자, 이온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이런 애들 되게 조그맣죠. 그죠? 되게 조그매서 얘네들의 질량을 재려고 하면 너무 작아서 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너무 가벼운 원자, 분자, 이온의 질량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조그맣거든. 지금 탄소 원자 하나 이걸 본 사람도 사실 우리나라 이 세상에 없어요. 엄청 조그맣기 때문에 지금 과학기술로 그 한 입자 하나를 볼 수가 없어 진짜 사람 눈으로. 근데 지금 얘들의 질량을 알아야지 계속 과학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것들의 질량을 어떻게 나타낼까라고 하면은 상대적인 질량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예를 들어서 3g일 때 얘는 7g이다. 그럼 비례식 세워서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적인 질량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해서 나타내는 것들이 원자량, 분자량, 화학 식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 그냥 상대적으로 다 물질 잴 때마다 비례식을 계속 세워서 계산을 해야 될까? 네, 아니죠. 그냥 하나 기준으로 잡고 얘는 뭐 얘의 어떤 특정한 물질, 특정한 입자 이 하나의 질량은 10이야.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은 얘를 기준으로 얘는 이거의 반이니까 6, 얘는 이거의 2배니까 24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훨씬 편하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개념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입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속뜻을 더 살펴보면은 질량이 상대적인 질량이래요. 그럼 이거 단위가 뭘까? 보통 질량의 단위는 그람, 킬로그램, 뭐 밀리그램 뭐 이런 단위를 쓰죠. 근데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하면 단위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이다라는 말 속에 되게 중요한 개념, 단위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 풀다가 무슨 원자량이다 이런 개념, 이런 계산을 하는데 뭐 단위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계산할 때도 원자량 이런 거에 단위 쓰면 무조건 틀려요. 원자량은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 단위가 없고 상대적인 질량이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기준을 정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약속을 다 해놨어. 이미 다 정해놨어요. 기준은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입니다. 탄소 원자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원자량 12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소가 기준이다라는 것까지 우리 알고 계셔야 돼요.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는 원자량을 12라고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 과학 돋보기에서 원자량의 의미를 더 알아볼게요. 일단 약속을 했어.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는 원자량이 12라고 놓자라고 했는데 지금 질량수가 1인 수소를 지금 같이 재본 거야. 지금 이 저울 보면 알 수 있듯이 탄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12개랑 질량이 같죠. 근데 얘가 지금 상대적인 질량이 12예요. 그럼 지금 12개의 상대적인 질량이 12라는 거잖아. 질량이 같으니까요. 그쵸? 근데 지금 12개가 원자량이 12개의 상대적인 질량이 12야. 그럼 수소 원자 1개의 상대적인 질량은 1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 적혀 있어. 지금 탄소의 원자량 곱하기 탄소의 개수는 수소의 원자량 곱하기 수소의 개수겠죠. 지금 이게 두 개의 질량이 같게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1개랑 12개가 같으니까 지금 수소 원자 1개의 질량은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의 12분의 1배이다. 그러면 1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산소를 살펴볼게요. 산소는 지금 저울에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탄소 원자 4개랑 산소 원자 3개랑 질량이 같았대요. 그럼 또 이렇게 비례식 세워보면은 탄소 원자가 12였죠. 원자량이 이게 4개야. 이거 이퀄 산소의 원자량 모르니까 x라고 둘게요. 곱하기 3 이렇게씩 세울 수 있죠. 그럼 x는 찍찍 4니까 16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은 뭐다? 탄소 원자.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2라고 하면은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1이고 질량수가 16인 산소 원자의 원자량은 16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원자량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원자량을 이미 과학자들이 다 구해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10이다, 1이다, 16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엄밀한 계산을 하는 과학자 집단에서는 다 1, 16 이렇게 안 떨어져요. 지금 수소의 원자량은 더 정확히 계산하면 1.008이고 산소는 15.996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네,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계산하면 짜증나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1로 통치고 산소 16으로 퉁쳐요. 그래서 문제들 다 뒤에 보면은 단 산소의 원자량
수소의 원자량은 몇, 탄소의 원자량은 몇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다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산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원자량의 개념 모두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다.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 기준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12라고 잡았다. 지금 얘랑 비교해가지고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원자량을 구해놨다. 라는 겁니다. 그럼 원자량 모두 다 이해됐죠? 네, 지금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네, 원자량 이해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직 원자량이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다시 영상 보시고 원자량을 마스터한 다음에 뒤에 분자량, 화학식량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여기 원자량에 딸린 개념들인데 더 살펴볼게. 동위 원소와 평균 원자량이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원자들이 다 딱 하나의 질량만 가지고 있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탄소 같은 경우에도 질량수가 12인 탄소랑 13인 탄소랑 섞여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12짜리 탄소기 때문에 그냥 12다라고 퉁을 치거든요. 네, 근데 퉁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 바로 염소예요. 염소랑 브로민 이런 애들을 퉁칠 수 없는데 지금 얘네들은 뭐가 우세하고 엄청 우세하고 다른 애는 엄청 극소수로 있는 게 아니라 3대 1의 비율로 있어요. 그러면 염소의 원자량을 지금 35다, 37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존재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 원자량을 가지고 우리가 써야 합니다. 네, 근데 이 평균 원자량의 개념은 조금 뒤에 가서 2단원 원자의 세계 단원에서 더 자세히 배워보는 걸로 하고 우리 주변에는 동위 원소, 지금 질량수가 같은 다른 원소들이 존재한다. 그런 애들은 그냥 원자량 딱 쓰는 게 아니라 평균 원자량을 구해야 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이거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원자의 세계 단원에서 더 깊게 다루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지금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는 원자량이 12였고요. 질량수가 1인 수소는 원자량이 1이었고 질량수가 16인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었어요. 그럼 지금 얘가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질량수가 뭔데?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질량수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어.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량수가 12인 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는 원자 번호가 6이죠. 그럼 양성자수가 6개고 중성자수가 6개예요. 그래서 얘 두 개 더한 게 질량수다 라고 해서 12가 나왔는데 지금 원자량은 지금 질량수가 12인 원자량을 12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지금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겠죠. 네, 근데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웬만해서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다 똑같게 줍니다. 그냥 똑같게 퉁치라고 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지금 다 이렇게 저울로 비교를 해봤어. 그래서 딱 1대 12, 4대 3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1.0008 나오고 15.996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실 원자량이랑 질량수량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똑같게 풀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들 보면은 뒤에 단 수소의 원자량은 뭐로 하고 산소의 원자량은 뭐로 한다 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랑 원자량은 다른 개념이고 탄소 12탄소 외에는 다 지우고 적어볼게요. 다른 조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되니까 필기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적어보면은 질량수랑 원자량은 다른 개념이에요. but 고등학교 문제에선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아지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개념을 보면은 질량수는 정수야. 무조건 자연수죠. 무조건 자연수야. 근데 양성자수, 네, 그쵸. 질량수는 항상 자연수야. 근데 원자량은 좀 되게 소수점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둘이 같은 숫자로 놔주면은 계산하기가 좀 편하게 해서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좋아요. 그 다음 분자량이랑 화학식량 개념을 더 살펴볼게. 분자량, 지금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었죠. 그럼 분자는 뭐겠어? 분자량도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이겠지. 상대적인 질량이니까 단위가 없어요. 네. 그럼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을 다 더한 게 분자량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밑에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 해봤는데, 지금 물 먼저 해볼까? 그냥 이거 다 하고 예시 풀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물 분자량 선생님을 같이 구해볼게요. 지금 각 물질의 화학식량을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조금 뒤에 화학식량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화학식량 안에 분자량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H2의 분자량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 단 이런 식으로 원자량이 주어질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다 주어져요. 그러면 수소, 지금 수소 H2에는 수소 원자가 2개 있겠죠. 그럼 1 곱하기 2 더하기 산소 원자가 1개 있네. 그럼 16 곱하기 1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18이 되겠죠. 그래서 물의 분자량은 18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좋아요. 그럼 분자량의 개념은 조금 감이 왔을 것 같아. 그럼 다음에 화학식량의 개념 한번 살펴볼게요.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이루는 각 원자의 원자량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분자량을만 다 써서 다 모든 것들이 계산이 되면 좋겠죠.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분자가 아닌 물질들도 있어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물질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NaCl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분자가 아니죠. 그럼 분자량이라고 말을 못 쓰겠지. 얘들은 이렇게 화학식을 쓰니까 이 화학식에 나타난 이 화학식에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해서 계산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NaCl의 화학식량은 Na의 원자량 더하기 Cl의 원자량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화학식량이라는 말을 또 따로 쓴 이유가 분자가 아닌 물질은 분자량이 없을 테니까 분자가 아닌 물질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화학식량의 개념은 화학식을 이루는 각 원자의 원자량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화학식량 안에 분자량이 들어있는 거지. 왜냐면 H2O의 화학식량, 그럼 H2O라는 이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합이잖아요. 그럼 이거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합이니까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분자인 물질에 대해서는 분자식과 화학식량이 같은 개념이야. 그런데 화학식량이 좀 더 폭넓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분자가 아닌 물질에 대해서도 화학식량은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화학식량이 분자량보다 더 폭넓은 개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 물질의 화학식량을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럼 분자인 물질들은 분자량 구해주시면 되고 분자가 아닌 물질들은 그 화학식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총합 구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밑에 연습해보기 해서 6개 있는데 물은 우리 같이 했어. 지금 비디오 멈추고 밑에 얘네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원자량 다 주어졌습니다. 그럼 계산 시작. 네, 그럼 지금 다 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답을 맞춰볼게요. 지금 CO2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에 탄소 하나 있고 산소 2개 있잖아. 지금 탄소는 12라 그랬어. 12 곱하기 1 더하기 산소는 16이라 그랬네. 16 곱하기 2 이거 계산해 주시면 44 이렇게 됩니다. 네, 사실 이거 다 계산해 봐야 되는데 선생님은 약간 화학의 고인물이라서 이산화탄소 44 이렇게 외워서 이 계산 이렇게 딱 했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는 물질이 C6H12O6인데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 친구 뭐냐면 포도당이야. 화학 공부하다 보면 또 생명과학 공부하다 보면 포도당 자주 나오니까 그냥 얘도 좀 알아두시면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빠르겠죠. 그럼 얘는 탄소가 12니까 얘가 몇 개? 6개 플러스 수소가 1이죠. 곱하기 12개 플러스 산소는 16이죠. 곱하기 6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얘도 고여가지고 18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거 다 계산해보시면 180 나올 거예요. 네, 다음 NH3 볼게. NH3 질소 14 곱하기 1 더하기 수소 1 곱하기 3 이퀄 17입니다. 오케이? 네, 다음에 CaO 얘는 산화칼슘이라고 하는데 얘는 쉽죠. 그냥 칼슘에다가 산소 더해주시면 돼요. 칼슘은 40이라고 했고 산소는 16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 56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에 질산이에요. HNO3. HNO3도 차근차근 해볼게. H 수소 1 더하기 질소 하나 14 더하기 산소 3개 16 곱하기 3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48에 14에 1이니까 63이네요. 네, 63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연습해 보기 우리 친구들 다 연습 잘 해봤나요? 이거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거 다시 다 지웠다가 계산 좀 꼼꼼히 해보는 연습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거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 안 되면은 뒤에 더 뭔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거 안 되는 친구들 연습 많이 해보시고 네 했던 거 또 하고 해보세요. 지금 진짜 이 화학 식량 구하는 거 이게 진짜 첫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다음 몰 개념 들어갈게요. 지금 몰도 지금 화학을 친구들이 포기하게 되는 가장 처음 단어가 몰이야. 근데 이 몰의 개념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수학적인 계산이 빠릿빠릿하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서 화학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데 우리 천천히 차근차근 해볼게. 몰이라는 개념을 왜 쓰는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아까 원자랑 분자랑 크기가 너무 작죠. 근데 지금 우리가 화학 반응식 세우다 보면 그 입자의 개수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 원자의 개수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냐 이 입자의 개수가 되게 중요했어. 그쵸? 근데 이 개수를 어떻게 세야 될까? 지금 우리 족도 작아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얘들 개수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 개수를 어떻게 셀까 했더니 그냥 많이 세자 이 아이디어가 된 거예요. 그냥 묶음으로 세자. 묶음으로 세워버리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묶음 쓰는 것들 지금 조금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 연필 12자루는 연필 한 다스라고 해요. 연필 졸라 많아. 근데 한 다스씩 나눠가지고 놓으면은 연필 좀 세기 편하겠죠. 그리고 또 계란은 30개의 한 판이라고 말을 해. 그리고 뭐 고등어 2개는 뭐 한 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입자의 개수, 이 입자 존나 조그만 이 입자의 개수들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몰은 뭐냐? 입자를 세는 단위이다. 입자를 세는 단위이고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네,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모르는 이 이상한 숫자 외우셔야 돼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게 1몰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뒤에 과학 돋보기에서 1몰과 아보가드로 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까 아보가드로 수 학습 목표에 있었죠. 아보가드로 수가 뭐냐 라고 하면은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수를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합니다. 뭐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의 수 이렇게 말을 해요. 과학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좀 제시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의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좋아요. 지금 여기 읽어볼게.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이 작은 입자들의 개수를 다룰 때는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입자의 개수가 많을 때는 개수를 세는 것보다 질량을 재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질량으로 해서 개수를 퉁쳐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은 그동안 몰의 정의, 즉 몰의 기준도 탄소예요. 질량수가 12인 탄소 12g 속에 있는 원자의 개수. 그래서 지금 몰의 정의다라고 살펴보면은 탄소 12g 속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1몰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사람들이 막 실험을 해봤어. 정말 탄소 12g 속에 원자 개수 몇 개냐 계산을 해봤을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라고 나와서 이게 아보가드로 수가 되었고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몰의 개념을 다시 간추려 보면 몰이라는 개념을 왜 나왔냐라고 하면 입자들이 졸라 조그매가지고 하나하나 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람, 지금 질량을 재가지고 개수를 퉁쳐버려 보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소 12g 속에 있는 입자의 개수는 실험을 막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나온 거야. 아, 그럼 아싸리 그냥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씩 묶어서 세버리자 라고 해서 그 묶음이 1몰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 화학적인 계산들 따져보면 다 무조건 1몰 기준 아니면 2몰, 3몰, 뭐 2.5몰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입자의 개수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되게 고생 많았습니다. 몰이라는 개념이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뒤에 수학적인 계산들, 뭐 단위 환산이 들어가면은 대가리가 깨져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몰은 되게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들까지만 하고 네, 다음 시간부터 더 쭉쭉쭉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돼서 선생님이 조금 찝찝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 켜놓고 롤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조금 마음이 심쿵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 화학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영상 열심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몰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들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얼굴 보면서 배워